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님, 류여혜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공식 재창 지정곡으로 해야 된다?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님을 위한 행진곡이 보훈처에서 공식 지정곡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논란 없어지는 자체가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참석을 안 했던 이유도 있거든요. 이 논란 때문에. 그래서 아니 뭐가 중요하냐. 현장의 유족들이 부르자라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상당수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논란은 지금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지정하면 그 논란은 더 완전히 이제 없어질 것이다. 완벽하게 어떤 절차적인 문제까지도 아예 이제 시비거리가 안 되겠죠.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돼요? 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설설설이 많아요. 우리가 근데 정확한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데 가짜 뉴스처럼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정말 이상한 노래인가 아니면 우리가 많이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서 임은 북에 있는 임이다 이런 말들 김일성을 많은데 지칭하는 거다. 그런 말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민주당도 그리고 정말 바른정당도 국민의당도 자유한국당도 다 같이 확실하게 오픈해서 맞다. 아니다. 그러면 이 노래가 정말 아무 성격이 그렇지가 않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에서도 금지되었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노래가. 공식적으로 그 태용호 전 공사에 따르면 님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에서도 저항의 정신이 담겨 있으므로 금지곡이다. 라고 하는 게 공식적입니다. 북한에서도 세대요, 이 노래가. 못 부르게 한대요. 네, 그렇다면 아예 우리도 공식적으로 이 노래에 대해서 정말 딱 오픈해서 입장을 오케이. 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의원님들 격려 혹은 질문 문자 폭탄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영님,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은 보수 진보 정치인과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국민들이 한 발 더 나갑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합의가 다 끝난 부분이에요. 다 정리가 역사적으로도 끝났고 유네스코에 등재됐고 기록물들이 그리고 미국 CIA 그 금지 문서들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전혀 북한군의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한미국 대사도 증언을 했고요. 600명이나 되는 북한 사람이 만약에 그 당시에 휴전선을 넘어서 왔다고 한다면 우리 국방은 뭐가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두 명 간첩와도 난리인데. 아니 당시 신군부의 기록도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 라고 했으니까 그 문제는 자 이성재님 반대로 위한 반대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민심을 읽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놀라운 분들이에요. 1135님 1시간 남짓되는 행사를 생중계 포함 서너 번 넘게 봤어요. 올해부터는 개방해서 진행하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서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 왜곡되지 않는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내년엔 저도 꼭 참석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 대통령께서 기념 식사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 취임 후 처음으로 내용은 뭘 담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개헌 얘기를 했어요. 네. 물론 동상이몽이겠지만 어쨌든 개헌 얘기가 그리고 공약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같이 투표하겠다. 국민투표에 붙인다. 근데 국회에 지금 개헌특위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각 당의 의원들이 몇 분씩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헌법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도 참여하고 있고 또 언론계나 시민계 대표로 상당수의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속하게 결론을 좀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1년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네, 충분하고. 근데 그 이전에 가령 19대 국회에도 의장님들이 뭐 전반기 의장님, 후반기 의장님 계시잖아요. 그때마다 각각 의장님들이 직속으로 개헌에 관련한 자문위원회라든지 뭘 구성을 해가지고 내렸던 보고서나 책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되는 논란이나 쟁점들을 상당히 압축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 사회 이 점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대체로 많이 있고 이러이러한 부수 의견도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쩌면 이제는 이 결단을 내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정세균 의장의 임기가 내년까지죠. 그렇죠. 제가 하나 또 예언할게요. 하반기 의장은 이씨성을 갖고 있는 의원이 됩니다.
누굽니까? 모릅니다. 김이박인데 이씨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 이시석은 갖고 있는 의원이 됩니다. 5선 이상의. 5선 이상의 이씨 가서 체크해봐야겠다. 근데 이 개헌 문제는 사실 뭐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 예. 그리고 다른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을 한 거죠. 개헌은 한다. 그리고 그 시기는 지방선거라고들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돌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내용만 이제 김경진 의원님 말씀처럼 국회에서는 계속 개헌 특위가 가동되어 왔습니다. 예. 내용상의 진전이 상당히 되어 있고 아주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차이만 조금 어쨌든 합의를 보든 예. 극복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난 30년 전 87년 개헌이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예. 대통령 직선제라는 아주 단일하고 맞습니다. 강렬한. 그런데 지금은 과연 국민들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이 국민들한테 부분은 이거는 좀 제대로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국민투표란 형태 이전에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 특히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이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예.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의 청문을 하는 절차를 좀 많이 가졌습니다. 네네. 근데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걸 묻는 것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국회의원 왜 뽑았어요?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그렇죠. 뽑았어요. 예. 세비 엄청나게 많이 주잖아요. 두 분 많이 받으시잖아요. 입법 활동 질투나요? 나죠. 아니 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질투 잘 안 나죠. 나거든요. 부대변인께 나눠드리는 아니 근데 스펙으로 보면 국회의원 하고도 한 지금쯤 3선쯤 했어야지 정상인데 왜 나이가 못했을까? 나이가 아직 어려요. 네, 그런데 정말 지금 보면요, 우리가 예. 1987년도에 개헌을 하고 난 뒤에 해도 너무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개헌을 안 하냐는 거죠. 항상 헌법 개헌은 힘들다. 개헌하는 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시도만 항상 했어요. 자료가 지금 아까 김경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가요. 예. 거짓말 보태서 몇 트럭이 있어요. 예.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미 1안, 2안, 3안 다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 개헌 쉽게 예. 합니다. 예. 왜? 일반법과 충돌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 위헌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 또 안 돼요. 이미 있거든요. 예. 만들어져 있거든요. 무슨 1년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오. 바로 해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집권 여당에서 욕심을 부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선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국민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자꾸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핑계로 시간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국민한테 물으면 5천만 국민이 언제 합의가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그리고 특위 안에서 빨리빨리 해서 헌법은 개헌을 빨리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해요. 유해 박사님 아까 예.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도 합의를 해야지 합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오히려 합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거든요. 정부 결정 사안이에요. 보훈처 결정 사안이고요. 네. 그런데 개헌이란 것이야말로 국가의 앞으로 100년 또는 200년을 가를 수도 있고요.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그냥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뚝딱뚝딱 하자? 그거는 저는 절대로 반대고요.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긴 뭐냐면 네,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4년에 한 번 선출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만약에 잘못하면 이제 저희들이 입법 발의도 하겠지만 국회의원 소환제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당연하죠. 예, 만약에 잘못한다면 국민들에게 네. 질타도 받아야 되거든요. 개헌 문제야말로 국회의원들만 뚝딱뚝딱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래서 잠깐만요. 설명이 가면은 이제 길어지니까 요런 내용으로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요 정도만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간단하게만 좀 소개하면 국민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런 내용의 개헌이 있겠구나 예측을 하니까 설명이 길어지면 좀 복잡하니까 네, 그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선 권력 구조는. 개헌 특위 자체에 예. 지금 정치인, 학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진짜 그 사실관계는 얘기 드리고 싶고 예. 지금 저희 그분들이 국민의 뜻을 많이 대변할 것이다. 그렇죠. 정치학자, 헌법학자, 그다음에 언론계 인사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권력구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예. 중심제를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리고 이 제왕적 권력구조 대통령제에 대한 어떤 반성적 고려. 그래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대통령 말이죠. 4년 중임제로 가자. 4년 중임제. 다만 이원 집정부제의 형태의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라 하면 네. 책임 총리제. 책임 총리가 그런 부분이죠. 내치를 담당하고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면서 외교안보 통일. 네. 아하. 그러면서 외교 안보에 대한 국정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8년간 중간에 4년 할 수 있게끔 할수 4년 있게. 중임제, 예. 이원집정부제. 집정부제. 예. 표 의원님은 네, 우선 저희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의미가 예. 개헌안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의미도 많이 담겨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라든지 의원 집정부제의 형태, 국회에서 행정 권한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권력 구조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확대에 더 방점이 기본권 확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권력 구조보다. 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권력 구조 개편 부분은 김경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대통령에 대한 분권형의 견제 이 부분을 국회와 사법 권력이 좀 더 강하게 나뉘어 가지는 형태는 되어야 되지만 무슨 대통령의 권한을 국방과 외교로 제한시킨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국민의 뜻에 반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권력 구조를 조금 나누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란이 필요하다. 네네. 완전 이원 집정부제라고 딱 못 박는 것보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원포인트. 네. 4년 중임제는 찬성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대선 전에 바꾸자고 했던 거예요. 대선을 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내려놓기가 싫으니까. 아니 왜냐면 근데 가능할 것 같은 게 노무현 대통령도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포인트 개헌 정말 4년 중임제가 했으면 좋겠고 또 이혼 집권제 정말로 외교 정치 이렇게 딱 나누는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예. 전문 개헌하는 거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저는 원포인트 개헌을 먼저 지금 하고. 바로 하고 나머지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왜냐면요 그 부분은 진짜 논의할 게 많은데 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주장하자면 예. 저는 광장 정치는 좀 별로 원치 않아요. 너무 많은 광장으로 자꾸 나오게 되면 국민들 생업이 힘들 것 같아서. 그분들 자발적으로 나오시는데요. 뭐.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요. 나오지 않도록 정치를 그러니까 잘해야죠. 정치를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쯤 하면 개헌에 대한 대충 당에 무슨 입장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개는 됐어요. 각 당 입장을 들어보는데 네. 가장 우당탕탕 잘 끌고 있죠 요즘. 아이 뭐 조용하다니까요 지금. 뭐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언론에는 제일 많이 나와. 우리 뭘 언론에 많이 나와요. 우리 당 지금 언론에 하고 있는 거 나오는 거 거의 예. 없고요. 당에 떡하니 세탁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 돌리지도 못하고 세탁기만 있습니다. 예. 우당탕탕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아니 홍준표 전 후보가 친박을 향해 무슨 벌레 같다. 그 자동차에 있는 무슨 바퀴벌레 같다. 그러니까 친박이 나 술 먹었냐? 섹시해요. 근데 보세요. 예. 지금 보시면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는 미국 가 계시니까 당사 없죠? 예. 또 다른 분들도 국회에 있죠? 예. 전 당사에 있거든요. 아하. 안 보인다니까요? 세탁기는 돌아가고 있고요. 안 돌아가고 세탁기 서 있다니까요.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지금. 자, 9400님 택시 안에서 듣고 있어요. 지금 건국대 사거리 앞이에요. 택시 기사님께서 개념 기사님이신데. 네. 훌륭하신 멋진 분입니다. 분입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하루라도 정봉주의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는 말이 없습니다. 자, 2650님, 저희 엄마가 천안에서 10년째 택시 운전하시는데요. 봉도사님 정치쇼 듣고 정치 공부하신다며 저 만나실 때마다 요즘 정치에 대해 자꾸 물어보세요. 우성택시 화이팅! 외쳐달라고 했는데 이미 외쳤죠.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우성택시 화이팅! 자, 어머니가 택시 운전하시면 어머니께서 꽤 생활력도 단단하시고 그런데 어머니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손님들 모시고 다닐 때 이분이 대한민국의 진짜 권력자고 진짜 대통령이구나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시면서 안전운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탁기 안 돌아가고 있어요? 코드를 아예 안 뽑으셨죠?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하려고 예. 했냐면요. 직접 뵈니까 봉도사님 그래도 은근 예. 아이돌 스타일이시고. 볼매. 그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아직 그까지는 아니고요. 볼매까지는 아니고요. 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세탁기 얘기하세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아픈데 콕콕 찌르지 마요. 야당이지만 아직까지 야당인 줄 모르고 있어요. 바른정당 복당파도 어제 당 지도부와 만찬회담을 하고 친박은 그만큼 해먹으면 됐다. 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왜냐면 이런 거는 좀 해명을 해주고 넘어가셔야지. 뭐 해명할까요? 지금 많이 해먹지 않았어요? 더 해먹어야 돼요. 저기 예.
제가 당에 가입한 지가 아직 몇 개월이 안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제가 당적을 가진 지가 이제 2개월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전 잘 몰라요. 아. 저는 앞으로 걸어가는 보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럼 바른정당 아닌가? 아, 그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제가 항상 국민의당에 질문했던 게 있어요. 옆에 보면서 항상 거기 보수 맞아요? 정말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오. 안철수 후보 보수 맞아요? 예. 그 질문 계속했는데 정말 애매하잖아요. 예. 그리고 바른정당은 이거 표현이 조금 과격한데요. 예. 사건 저질러 놓고 도망갔잖아요. 아, 제가- 괜찮아요. 과격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쁘게 하려고 애쓴 거예요. 예. 영사장 안 계셔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어머 미안 우리는 사건 안 우아하게. 저질렀어 우리 예. 사건 안 저질렀어 우린 보수예요 이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예. 들어와서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저는 화가 나죠. 그런데 협치 중요하지만 들어왔을 땐 좀 국민들한테 사과는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때 정말 나갔다 왔지만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말을 안 해서 전 좀 서운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네. 사정은 저희요? 예. 이거 카메라 나와요 지금. 이거 그냥 보이는 라디오예요. 괜찮아요. 베이지컬리 라디오기 때문에 예. 저희 일단 안철수는 계속 돌고 있나요? 돌고 있죠. 전국 있는데- 지지자들 만나러. 예, 이제 당연히 만나야죠. 선거 때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 표시도 해야 되고 예.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야 되고 그게 선거에 나간 사람의 당연한 숙명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예. 다만 이제 초창기에 조금 그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언론 접촉이 있어서 이제 본인이 현장에서 말하는 부분이 이제 언론에는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5년을 준비하겠다 뭐 이런 네, 내용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언론 접촉은 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좀 전달을 드렸어요. 예. 이게 어쨌든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쪽이 시대 정신이거든요. 아. 그리고 승리한 집단이 끌어가는 것이 시대의 분위기예요. 아. 그래서 패자 쪽은 한동안은 절대적인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되고 예. 그게 말하는 속칭 하니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할 것이 있어도 비판을 해서도 안 되고 저희로서는 승자 쪽이 이 신모 원료를 많은 생각 끝에 저걸 했을 것이다라고 당연히 전제를 하고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언론을 이렇게 접촉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내는 것이 조금 좀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보이지는 그래서 그냥 본인 혼자 조용히 다니시면서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 같이 울고 술 한잔 먹으면서 울 수도 있고 잘 반성할 수도 술은 있고 안 드시잖아 또. 그렇죠. 네. 뭐 저기 맥주 한 잔 정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유 그러니까 저도 언론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조금 불편하긴 하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역에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전화를 수백 통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던 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야, 근데 오늘 김경진 의원님 저렇게 우아하게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기사 떴네. 네. 김경진 의원 당 지도부의 반기. 그런 기사 안 떴어요. 아니 이거 방송에 나가면 이거 나가면 저 지금 순간 놀라서 국민의당 저기 내분 시작되나. 아니 유해 부대변인 저기 정봉주 봉도사님 말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 잘 들어야 저 된다니까. 지금요 방금 말려 들어가면 안 돼. 순간 너무 놀랐어요. 모니터 보려고 어? 진짜 뜬 줄 알고. 진짜 뜬 아니 이제 이 얘기 나가면 기사 뜬다 이런 얘기지. 기사를 뜨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멘트를 하신 거예요. 뜨게 유도하네요. 지금 순간 저 너무 놀래가지고 얼굴이 벌개지면서 이렇게 한번 아니 속으로 내심 봉도사께서 김경진을 아마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아주 훌륭한 왜냐면 의원이죠. 저 시키는 이렇게 보니까 절대 잘 안 말려들어. 찔러보는 거지 그냥. 근데 자꾸. 말릴 것도 없어 피도 안 하는데 뭘 말려요? 근데 말리실 분이 아니시죠. 그럼요. 아니, 제가 알죠. 아니, 네. 그럼요. 자 민주당은 네. 선거 끝나고 네. 이리저리 정보 라인을 통해서 들어보면 100일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100일 동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내는데 전력 투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당분 얘기는. 저는 여기서 지금 처음 듣고 있고요. 아, 그래요? 아마 그건 그 당 지도부하고 예. 그
캠프,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쪽에서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보이는 것도 상당히 그 취임 첫날부터 바로 그냥 업무를 시작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면 아마 처음에 그 국민들께 약속을 지키는 모습, 예.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이 그래서 출발 단계부터 국정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네. 국민들이 요즘 네. 문재인 대통령 잘하는 걸 박수 보내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네. 이른바 그 야당에서 네. 대통령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고 아주 당당하게 칭찬하는 모습에 또 더 박수를 보내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음. 그러니까 잘해야 되고 야당은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고 예.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우리 의견은 이렇다라고 분명히 이게 역사에 얘기를 남겨놔야 되고 예. 그런 어떤 문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 대한민국이 정말 그게 정상이죠. 예, 대한민국이 제대로 이 성장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저도 그제 이제 어제 5.18 기념식장에 이제 대변인들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에게 그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은 어쨌든 새 정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우리가 협력하고 밀어줘야 될 타임이다. 예. 그래서 비판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공개적인 비판보다는 사실은 배후에서 전해라. 그리고 국민들은 첫째 기대가 굉장히 강할 때는 우리도 같이 이 동력을 모아줘야 될 때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시대의 흐름이 저희는 참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칭찬이 별로 안 나와요. 아니요. 했어요? 전 칭찬 몇 가지 했었습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면 이제는 진짜 몰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좀 내각이라든지 인사를 보면 잘못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 네. 볼 때는 잘못하는 건 있지만 잘하고 있는 거는 그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을 앉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서울 만큼, 어떻게 보면 냉정할 만큼. 그럴 때는 기대도 해요. 어떤 기대. 정말 정확하게 개혁할 부분은 개혁해달라는. 예. 하지만 내 편 감싸기 너무 하게 되면 또 그 부분은 아닌 거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226님, 경기도 양주 31번 버스 승객입니다. 모든 버스 기사님들 화이팅입니다. 봉도사님도 화이팅. 버스에 이 방송이 울려 퍼지면 저 버스 기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크게 틀면 항의하는 분들도 있대요. 네. 예. 왜냐하면 봉도사 목소리 듣다 보면은 하루가 너무 행복해져서 그게 싫다. 그게 싫다. 예. 그게 싫다? 예, 좀 적당히 행복해지고 싶다.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는 봉도사의 팬클럽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보니까 제가 댓글을 잠시 봤어요. 예. 봤더니 주로 제 욕이고. 제가 욕에 이제 대응은 잘해요. 예, 아니 근데 오늘 욕먹을 일을 별로 안 하셨는데. 그쵸. 예. 많이 안 해도 욕이 달려요. 그게 근데 아마 이게 그 고대변님이 아니고 네. 예. 아직까지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한국당이 그렇죠. 네, 예. 조금 그 아쉬움이 욕을 있을 할 것 때는 같아요. 정말 정확하게 비판을 해주면 좋은데 목소리 듣기 싫다. 왜 우리 표창원 의원님 말해야 되는데 네가 말하냐. 지금 방금 지금 댓글을 읽었더니 그리고 저 여자 나오지 마라. 근데 저는 이런 문화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주면서 예. 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사실 김 의원님 우리가 지금 나와서 못할 말도 많잖아요. 아니 우리 100% 공감. 아니 100% 우리 공감. 그쵸? 예, 우리 그러면. 유해 누님이 아직 문자 폭탄을 안 맞아봐서 못 겪어보셔서. 근데 예. 정말 제가 아까 저보고 누가 이 미꾸라지야 이렇게 저한테 하세요. 그러니까 잘 대답 못하니까. 네. 근데 이게요 대답을 할 말 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니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자유한국당 싫어했는데 유해 부대변인 나오니까 괜찮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한 계시고. 100개 봤는데요. 예. 다 제 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표창원 근데 의원님 잘생겼다고. 한 발 더 나갑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5.18 민주화된 운동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합의가 다 끝난 부분이에요. 다 정리가 역사적으로도 네. 끝났고 유네스코에 등재됐고 기록물들이 그리고 미국 CIA 그 금지 문서들이 해제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전혀 북한군의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 그 알겠습니다. 당시에 주한미국 대사도 증언을 했고요. 예. 600명이나 되는 북한 사람이 만약에 그 당시에 휴전선을 넘어서 왔다고 한다면 우리 국방은 뭐가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두 명 간첩와도 난리인데. 아니 말이죠. 당시 신군부의 기록도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 라고 했으니까 그 문제는 이성재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민심을 읽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놀라운 분들이에요. 1135님 1시간 남짓되는 행사를 생중계 포함 서너 번 넘게 봤어요. 올해부터는 개방해서 진행하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서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 왜곡되지 않는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내년엔 저도 꼭 참석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 대통령께서 기념 식사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 취임 후 처음으로 내용은 뭘 담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개헌 얘기를 했어요. 네. 물론 동상이몽이겠지만 어쨌든 개헌 얘기가 그리고 공약이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네. 개헌을 같이 투표하겠다. 국민투표에 붙인다. 아. 네. 근데 국회에 예. 지금 개헌특위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각 당의 의원들이 몇 분씩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헌법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도 참여하고 있고 또 언론계나 시민계 대표로 상당수의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속하게 결론을 좀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1년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예, 충분하고. 근데 그 이전에 예. 가령 19대 국회에도 의장님들이 뭐 전반기 의장님, 후반기 의장님 계시잖아요. 예. 그때마다 각각 의장님들이 직속으로 개헌에 관련한 자문위원회라든지 뭘 구성을 해가지고 내렸던 보고서나 책자들이 있어요. 예. 거기에 관련되는 논란이나 쟁점들을 상당히 압축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 사회 이 점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대체로 많이 있고 이러이러한 부수 의견도 있다라는 예. 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쩌면 이제는 이 결단을 내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근데 이제 정세균 의장의 임기가 내년까지죠. 그렇죠. 제가 하나 또 예언할게요. 네. 하반기 의장은 이씨성을 갖고 있는 의원이 됩니다. 누굽니까? 모릅니다. 김이박인데 이 씨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 이씨성을 갖고 있는 의원이 됩니다. 5선 이상의. 5선 이상의 이씨 가서 체크해봐야겠다. 근데 이 개헌 문제는 사실 뭐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 예. 그리고 다른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을 한 거죠. 개헌은 한다. 그리고 그 시기는 지방선거라고들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돌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내용만 이제 김경진 의원님 말씀처럼 국회에서는 계속 개헌 특위가 가동되어 왔습니다. 예. 내용상의 진전이 상당히 되어 있고 아주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차이만 조금 어쨌든 합의를 보든 예. 극복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난 30년 전 87년 개헌이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예. 대통령 직선제라는 아주 단일하고 맞습니다. 강렬한. 그런데 지금은 과연 국민들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근데 정확한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데 아하. 가짜 뉴스처럼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노래가 정말 이상한 노래인가? 아하. 아니면 우리가 많이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서 임은 북에 있는 임이다 이런 말들 김일성을 많은데 지칭하는 거다. 그런 말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민주당도 그리고 정말 바른정당도 국민의당도 자유한국당도 다 같이 확실하게 오픈해서 맞다. 아니다. 그러면 이 노래가 정말 아무 성격이 그렇지가 않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에서도 금지되었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이 노래가. 공식적으로 그 태용호 전 공사에 따르면 님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에서도 저항의 정신이 담겨 있으므로 금지곡이다. 라고 하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북한에서도 세대요, 이 예, 노래가. 못 부르게 한대요. 네, 그렇다면 아예 우리도 공식적으로 이 노래에 대해서 정말 딱 오픈해서 입장을 오케이. 네, 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의원님들 격려 혹은 질문 문자 폭탄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영님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은 보수 진보 정치인과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국민 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님 류여혜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공식 재창 지정곡으로 해야 된다?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님을 위한 행진곡이 보훈처에서 예. 공식 지정곡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근데 이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논란 없어지는 자체가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참석을 안 했던 이유도 있거든요. 이 논란 때문에. 그래서 아니 뭐가 중요하냐. 현장의 유족들이 부르자라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상당수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논란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예. 하지만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정하면 그 지금, 논란은 더 완전히 이제 없어질 것이다. 완벽하게 어떤 절차적인 문제까지도 아예 이제 실거리가 안 되겠죠.
한 말씀만 더 예, 드려도 돼요? 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설설설이 많아요.